순열은 이제 세 가지를 더 배웠죠. 원순열, 중복순열, 여러 가지 순열. 아니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여기 세 개를 배웠죠, 그죠? 근데 이제 조합은 중복조합 배우고 하나만 배우면 돼요. 이제 그리고 이항정리로 넘어가는 건데 이항정리는 이제 다음에 나올 것들을 대비해서 조합을 이용해서 뭔가 식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항정리는 두 개의 항에 대한 정리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n제곱을 계산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거의 계수에 관한 정리예요. 계수에 관한 정리. 알았죠? 이 항에 대한 n제곱에 대한 계수에 관한 정리예요. 그래서 계수 정리라고 하면 이런 거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이항 정리는 계수에 관한 정리예요. 그냥 결과를 먼저 쓰고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써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호가 너무 생소해요. 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A 제곱 더하기 AB라는 게 나오고 B 제곱 나오죠. 여기가 개수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제곱 더하기 A제곱 B 더하기 AB제곱 더하기 B세제곱 이렇게 나오고 여기 개수가 1, 3, 3, 1인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럼 이게 n개가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요거를 하나씩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상자가 3개가 있는데 이 상자에는 A와 B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그렇죠? 그럼 A 세제곱이라는 건 이제 누구 입장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이 조금 B의 입장에서 조금 놓고 볼게요. B의 입장에서 A 세제곱이라는 건 세 상자에서 다 A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B는 하나도 안 뽑은 거지.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여기는 세 개의 상자 중에 B는 하나도 안 뽑은 경우의 수예요. 그럼 B를 하나 뽑은 거죠, 이거는. A 제곱 B라는 건 세 개의 상자 중에서 B를 어딘가에서 하나 뽑으면 되죠. 그런 총 경우의 수니까 얘는 31이 되겠네요. B 제곱이 됐다는 건 세 개의 상자 중에서 두 개를 뽑았다는 거고. 여기 1이 됐다는 건 세 개의 상자 중에 모두 세 개가 B를 뽑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맞아요?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네요. A 더하기 B의 n제곱은 상자가 n개가 있고 A, B가 하나씩 담겨져 있죠. 그러면 처음에 A의 n제곱인 B의 0제곱이니까 n개 중에 하나도 안 뽑은 거. 물론 NCN으로 써도 되죠. A 입장에서. 그 다음에 A의 n-1제곱 하면 B를 한번 뽑은 항이 나올 텐데 이거는 n개 중에 상자에 B를 하나 뽑습니다.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R번째 항에서는 B를 R번 뽑은 거예요. 그래서 B를 R번 뽑았으니까 A는 n-R번을 뽑을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이게 바로 이항 정리예요. 두 개의 항에 관한 정리. 그런데 우리는 시그마에 대해서 배웠죠. 시그마는 함에 대한 나타나는 기호고 가장 우리가 많이 배울 땐 수열에서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첫째 항부터 시작해요. 맞아요? 그래서 A는 항상 K는 1부터 시작했는데 우린 시그마라는 기호를 그냥 더한다는 기호로 확장시켜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런 기호니까 하나씩 증가시켜서 더하는 거니까 실제로 시작은 0부터 시작해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거기로 확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0부터 n까지 이렇게 쭉 늘려가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거는 다른 예시로 이렇게도 쓸 수 있네요. 그러니까
숫자를 집어넣어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NC 0에 여기 5제곱 그러니까 4제곱이죠. 여기가 3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값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5개 싫어. 6개나 돼. 그쵸?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뭘 따르고 있어? 이항 정리를 따르고 있죠. 이항 정리를 따르고 있어. 요거 지울 수도 있어요. 요거 지울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이항 정리를 따르고 있다는 건 이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7의 5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5제곱해서 32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을 이렇게 바꿔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항 정리로 우리는 이제 두 개의 항으로 나누어 쓰는 것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항 정리의 핵심이에요. 자, 이걸로 나오는 첫 번째 문제가 계수에 관한 값이에요. 계수 문제가 이제 나와요. 예시 문제는 뭐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이 좀 문제 풀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고,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a 플러스 2의 x 미안 2 플러스 x에 8제곱의 정기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뭐 구하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건 총 8개 중에서 x를 몇 번 뽑은 거예요? 2번 뽑은 거죠. 그러니까 8C2가 개수로 나오고요. 이 항을 다 써보면 여기는 x가 제곱이라는 얘기는 2는 몇 번 뽑았다는 거예요? 2는 6번을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전체가 다 개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개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다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책에서 그냥 문제 좀 뽑아서 여기 제곱 들어가는 것도 있어. 여기가 제곱이거나 여기가 뭐 여기가 제곱이고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어. 되게 이제 좀 복잡 단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160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식처럼 푸는 건 이런 건데, 이런 거 이제 이렇게 곱해지는 것들. 이런 건 이제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죠? 너무 잘 보이는데 이런 식처럼 곱해지는 거는 이렇게 풀라고는 되어 있어요. 얘를 R번 선택하는 거야. 누구든 상관없어요. X를 R번 선택했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얘를 R번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X의 R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도 R제곱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X의 R제곱. 차수만 비교하는 거예요. 차수만 생각해 봅시다. 왜? 지금 X 세제곱으로 찾아야 되니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차수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r제곱해서 그럼 얘는 몇 제곱 돼요? x분의 1은 5-r제곱이 이렇게 돼요. 맞죠?
왜냐면 5제곱 한 거니까 둘이 합해서 다섯 번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반드시 지켜야 될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에 r 플러스 r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러면 이게 x의 세제곱이니까 따라서 2r 마이너스 5는 3이라서 r은 4 이렇게 푸는 거예요. 내 선생님 생각엔 때려 맞추세요. 이렇게 풀어야 될 이유가 없어. 알았죠? 이게 정말로 복잡하고 여러 개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어야겠다 생각하는 건 풀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풀어놓으셔야 돼요. 계속 너무 때려 맞추다 보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몰라요. 알았죠? 이게 다 반드시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때려 맞추세요. 아니 이게 3번이면 5번인데 4번 한 번이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훨 빨라요. 알았죠? 그렇게 하세요. 근데 방법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때려 맞출 것도 나중에 좀 편하고 이렇게 좀 복잡한 것도 할 수 있어. 세 번째 형태는 이제 뭐 요거는 풀지는 않을 건데 문제 형태만 알려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쵸? 봤더니 상수항을 구하래. 상수항은 x가 싹 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얘랑 곱하려면 여기는 x제곱분의 1이 되면 상수항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곱하려면 여기는 누가 되냐면 x분의 1이 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x분의 1이 되는 값이 x제곱분의 1이 되는 값이 있을까? 너 3번, 너 2번. 안 되네? 너 3번, 너 2번이면 x분의 1 나오잖아. 그래서 너는 되는데 너 4번, 너 1번이면 3제곱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이거 안 나와요. 다시. 자, 여기 상수항을 구하려면 x제곱이 곱해지려면 x제곱분의 1이 돼야 되죠. 사수가. 너가 상수항에 나오려면 x분의 1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너의 5제곱을 해서 너 3번 x분의 1이 더 많이 나와야 되니까 네가 더 많이 곱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 3번, 너 2번 하면 제곱 3제곱분의 1이니까 x분의 1은 나와요. 그래서 오케이요. 넌 그렇게 구하면 되겠네. 근데 한 번 더 해서 너를 4번, 너를 한 번 하면 4제곱, 1제곱에서 3제곱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제곱분의 1은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오는 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풀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만 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짜 맞춰서 나올 수 있는 항들을 이렇게 분배해서 고르는 거. 그래서 한 2-3가지 경우가 나오는 문제들, 계수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됐죠? 이항정리 이거 잘 기억. 자, 그러면 이제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항정리를 배우면 이렇게 계수 문제들로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항계수의 성질로 넘어가요. 자, A에다가 1을 대입하고 B에다가 X를 대입해주면 우리는 식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1 플러스 X의 N제곱은, 요건 조금 느려서 볼까요? NC0 더하기 NC1에 A가 지금 사실은 N제곱 되어 있는데 A가 1이니까 N제곱 해봐야 1인 거죠. 그래서 상관없고, 여기도 A 됐고 B가 하나 나오는 거니까 X.
NC2의 x제곱 NCN의 x의 n제곱 이렇게 나와요. 됐죠?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저 식을 보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선생님도 사실 안 그런데 왠지 막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1을 넣어보고 싶죠. x에 1을 넣으면 보통 x가 1이 되면 개수의 합을 구할 수 있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에서 이제 그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수의 합을 대입해보자. 2의 n제곱은 nc0, nc1, nc2 이 줄을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이제 막 집어넣고 싶은 게 막 생겼어요. 0은 집어넣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0 집어넣으면 그냥 요거 하나 나와요. 1 이렇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긴 0이에요. 0은 NC0 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NC1 더하기 NC2 여기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놓읍시다. 그리고 나중에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점점점으로 표시할 거예요. 무한대란 뜻은 아니고 이 규칙대로 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합시다. 여기 또 다른 거 집어넣고 싶은 사람 있어요? 와 없어요? 복소수 i 이런 거 안 집어넣고 싶다? 마이너스 i 이런 거 실제로 나와요. 실제로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보면 이게 조금 있으면 이거 그냥 쭉 합시다. 이거 두 개 보면 뭐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죠?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좋은 거예요. 아니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더 해보고 싶지. 이게 더 해보고 싶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2의 n제곱은 더 해보고 싶죠. 이걸 더하면 NC0 두 개가 나오고 NC 두 개가 나오고 짝수 한 번 나오는군요. 이렇게 여기서 점점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그 끝을 정확하게 몰라서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요 규칙대로 갑니다 이런 거죠. 이것도 이렇게 좀 쓸까요? 2를 약분해서 이게 한 번 더 써도 되는데 마이너스 1제곱 되네요. 더 했으니까 이번에 뭐예요? 빼야죠, 그죠? 빼야죠. 빼면 이번엔 양수, 그러니까 짝수가 지워지고 홀수항이 나왔네요. 오케이. 이것도 2가 되네요. 짝수항끼리는 다 플러스지. 이렇게 계산하니까 홀수항끼리 또 같은 부호죠. 나중에 문제에서 혹시 너희들 시험 문제 보는데 공부하는데 짝수항끼리 모아놨는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어. 왜 나왔을까? i를 대입해서 나온 거예요. i를 대입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짝수항, 홀수항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한 번씩 건너뛰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는 i로 묶어내는 거고 하나는 그냥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는 거예요. i로 대입하면. 그러면 짝수항도 짝수항끼리 모아놨는데도 부호가 바뀌고 있고 홀수항끼리 모아놨는데도 부호가 바뀌고 있어. 그런 걸 보면 뭘 대입했을까? i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문제 실질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해주세요. 자, 이런 규칙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식인 C예요. 여기다 이제 뭘 대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것도 있대요.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대요. 이걸 미분해요. 미분해서 1을 대입해요. 해봅시다.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 내려오죠. n 내려오죠. 그래서 n-1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가 2 곱하기 2에 1 대입하면 미분해서 1 대입하면 n 내려오니까 미안해요. n 내려오고 대입했으니까 n 곱하기 2의 n-1제곱은 이렇게 되죠. 미분하니까 얘는 없어지고 얘는 nc1이죠.
그래서 NC1 나오고 얘는 미분하니까 2 내려왔지 그지? 그래서 2 곱하기 NC2가 되고 3 곱하기 NC3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N 곱하기 NC N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이 이항계수, 이걸 이항계수라고 부르는데 계수에 대한 정리라고 했잖아요. 이항정리. 계수라고 부르는데 이 계수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가는 값이 곱해져 있으면 아 미분한식일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잘 쓰면 안 되는데 문제에서는 좀 나와요. 표시한 문제 같은 데서. 자 이거를 한 방에 정리해 주는 식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걸 항상 두 개를 그리는데 시험에 이것도 있어. 항상 두 개 그리면서 선생님이 똑같이 그렸는데 이번에 수업하면서 갑자기 느껴졌어요. 작게 그려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작게 그릴 거예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1C0, 1C1 2C0, 2C1 이게 바로 미분 계수만 쓴 거예요. 네, 이항계수만 3C0, 3C1, 3C2, 3C3 4C0 어쨌건 쓸 거. 잘하면 수업 시간 때우기 제일 좋겠네요. 30분 남았어도 20분 동안 계속 쓰는 거야. 그렇죠. 또 정성 들였으면 시간 더 걸릴 거 아니야. 이 정도 써놔야 그래도 좀 여러분이 보기가 좀 좋아요. 얘가 파스칼의 삼각형이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1, 1, 1, 2, 1. 이게 작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1, 4, 6, 4, 1, 2, 5, 10, 1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이에요. 물론 여기 1이 있고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죠? 규칙은 다 알죠? 이렇게 두 개가 쪼개지고 이렇게 두 개가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져서 만나는 값이 숫자를. 근데 정확하게 이 계산을 해보면 얘랑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어디다 쓸까? 세제곱할 때 앞에 계수들이에요. 1, 3, 3, 1. 4제곱할 때 계수가 1, 4, 6, 4, 1. 5제곱하면 1, 5, 10, 15,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찾아서 그냥 바로바로 쓰시면 돼요. 실제로 이거 더해볼까요? 이거 더해보면 이렇게 더해보면 하나, 둘, 셋, 4개죠?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네 번째 줄 여기가 n이 4죠? n이 4라서 더하면 16에서 16이 나와요. 즉 2의 4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얘랑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n이 4면 2의 4제곱이 나와요. 어디서부터? NC0, 4C0부터 4C4까지 더하면 여기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6C 하면 2 6제곱이 나오는지 보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30, 50 7, 이게 62, 64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2의 6제곱 64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면 64가 나와요. 홀수한끼리 더한 거랑 짝수한끼리 더한 게 값이
같아요. 그래서 홀수함끼리 더해보면 1, 6, 1, 8이죠. 짝수함끼리 더하면 4, 4, 8이죠. 같아요. 뭐로 같아요? 2의 n-1제곱으로 같아요. 배웠죠? 2의 n-1제곱. 다시 말해서 2의 세제곱 8로 같아요. 그 다음 거 해봐도 1, 15 하면 16. 요거 다 더하면 2의 5제곱. 요거 3개만, 요거 짝수항만 더, 홀수항만 더하면 2의 4, 그러니까 4제곱. 그 다음에 여기 홀수항만 더해, 짝수항만 더해도 2의 4제곱. 16. 항상 같아요. 그죠? 여기서 이 성질이 다 만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또 그것도 알 수 있죠. 저번에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도 있지만 조합의 성질 중에서 요렇게 둘이 더하면 요것도 같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r이라 그러면 요거보다 하나 작은 n-1 c r-1에 더하면 n-1 c r을 더하면 n-ncr이 됩니다. 이렇게 성질도 하나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하키 법칙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가끔 쓰이는 건데 이거는 몇 개만 그려서 사세요. 이걸 외우기는 선생님이 좀 뭐 할 것 같고 아까 선생님이 조합에서 이런 거 했었죠. 여기서 막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11개 정도 나오는데 이게 더하면 뭔가 해결이 될 것도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거 하나를 잡아봅시다. 얘를 잡아볼까? 얘를 잡아보면 얘는 얘랑 얘랑의 합이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얘랑 얘랑 더한 거래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얘를 구하나 얘랑 얘랑 더하나 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더해도 돼요. 근데 얘는 또 얘랑 얘랑 같은 거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도 되죠. 근데 얘는 얘랑 항상 값이 어때? 항상 이쪽은 다 1이에요. 이쪽은. 그래서 그냥 뭐 더한 건 아니지만 얘랑 얘랑은 항상 같아요.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더하면 이 값이 나와요. 멈추면. 알았죠? 요번엔 반대로 갑시다. 그러면 요번에 얘랑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오는데 얘는 얘랑 얘랑 합이라며. 그러니까 얘를 더하면 얘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또 얘랑 얘랑 더하니까 얘를 더하면 얘가 나오겠죠? 얘랑 얘랑 항상 값이 같죠? 그러니까 요번엔 이렇게 더하면 얘가 나와요. 하키체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하키스로라고 하기도 하고 하키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좀 써준다면 요거 갖고 써봅시다. 6C3은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부터 씁시다. 2C2 3C2 4C2 5C2의 합이고요. 하나는 2C0 3C1 4C2 5C3의 합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 몇 개? 적어도 3줄 정도는 그리세요. 선생님이 사실 여러분한테 좀 많이 보여주려고 6줄까지 쓴 거예요. 시간 때우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6줄 쓴 이유는 사실은 5줄만 써도 될 것 같은데 6줄, 7줄 조금 더 많이 쓰면 조금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3줄 정도만 쓰고 보세요. 이쪽의 특징은 누구냐면 하나는 반드시 같은 것부터 시작해요. 이쪽에서 시작되는 애들은 반드시 같은 숫자부터 시작해요. 알겠죠? 시작하는 게 3C3, 4C3. 반대쪽은 반드시 0에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이쪽은 반드시 같은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쪽 끝에서 시작하냐, 이쪽 끝에서 시작하냐. 이쪽 끝에서 시작하면 2C2, 3C3, 4C4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커지는 게 아니라 얘만 커져요. 얘만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그대로죠. 여기까지 끝까지 커졌어.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씩 커지는구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더라도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 그럼 여기는 어디야? 하나씩 커지는구나. 6C2야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왔어. 이 규칙이야? 아 그럼 하나씩 커지는 거야. 6C2야 이렇게 보는 거야. 됐죠? 그럼 그거를 여기서 찾는 거야. 세 줄 써놓고 이렇게 찾으면 아 하나씩 커지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쓰면 얘는 커지고 얘는 그대로죠. 그래서 한쪽은 반드시 0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1씩 더해져요. 양쪽 다 더해지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갔으면 얘는 그대로고 얘는 하나가 더해져서 이제 6C3 이렇게 써지는구나. 요 규칙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여겨보기만 하면 돼요. 이걸 딱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 하키 법칙 쓰면 되겠다. 그러면 한 세 줄 써서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면 어떤 규칙을 따르고 이쪽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이 규칙을 따르는구나. 요것만 찾으시면 돼요. 알았죠? 그거만 쓰면 다 나와요. 많이 나오는 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간혹가다 이제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줄을 쳐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 쳐놓고 합이 얼마일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구하기 쉬워서 이렇게는 안 물어보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봅시다. 아 그럼 여기 1, 1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2의 4제곱에서 2를 빼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푼다든가 아니면 뭐 어느 쪽 항을 했는데 아 얘는 또 이렇게 바꿔서 결국 이거의 합이 돼요. 이렇게 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세요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더하세요. 이거 하키 법칙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쭉 타고 왔어. 아 그럼 이거지. 그러면 얘는 봤더니 한 줄 써봤더니 아 얘는 안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4인 거고 여긴 하나 커졌죠. 아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커지면 6C4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건 6C4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값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쵸?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이쪽이 워낙 대칭이라서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아 하나 빼먹는 게 있군요.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계수 문제긴 한데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그거는 아주 뭐 그것도 중요한 아이디어긴 하죠. 이렇게. 여기 시험 문제도 안 나온 것 같아. 하나 있네요.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